자, 잘 쳤죠? 제3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등기사항과 관련돼서 등기대상, 등기 능력이 나와요. 등기사항과 관련돼서 제3절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등기사항은 요거는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등기할 사항으로서. 자, 또 등기할 사항은 대표적으로 몇 조와 관련된 거냐? 바로 29조. 29조 2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2호라는 것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1호 관할이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두 개를 꼭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호와 관련돼서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걸 바로 대표적으로 등기할 사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등기할 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등기할 사항인 물건, 따로 토지와 건물이죠. 자, 토지와 건물 플러스 사건 동그라미잖아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토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필지라고 그랬죠.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가 돼요. 그러면 한 필지가 1부동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건물과 관련돼서는 건물은 뭡니까? 바로 자 1부동산이 한 건물이 되죠. 따라서 이제 건축물의 등기 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건축물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건축물 중에서도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정착해야 된다. 건축물의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정착성. 지붕 및 주변 또는 거의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애기 분단성이죠. 지붕과 주벽. 그럼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것, 대표적으로 개방형 축사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번의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용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된다. 그러면 자 건물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이렇게 돼야 되고 토지와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필지가 되죠.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하고 있다. 자, 구체적인 예로서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 부분 건물의 전유 부분 등기 능력이 있죠. 부속 건물 등기 능력이 있고요. 계약상 공용 부분 대표적으로 노인정과 관리 사무실을 지칭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 등기는 대표적으로 사실의 등기라고 그랬죠. 사실의 등기는 늦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갖고 얼굴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설정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무슨 건에 대해서 용익권이 됩니다. 자, 노업용 고정실온실, 고정되고 온실이 됐죠. 요거는 이제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 전에 있으면 전이요, 답에 있으면 답. 그러면 노업용 고정실 온실은 지목이 전에 있으면 전이요, 답에 있으면 답이다. 전 또는 답이 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적조. 저적조라는 것은 백돌집이죠. 컨테이너 슬레이트 지붕주택 17회 때 우리가 출제됐고요. 경남 철골조, 경남 패널 지붕, 건축물, 그럼 요건을 다 갖췄네요. 자, 방조제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방조제 행강편 써놓고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고 방조제는 대표적으로 토지지 건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토지입니다. 자, 비각이라는 것은 비석에 비 맞지 않도록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줘놓는 게 바로 각이 되죠. 사이로라는 것은 저장 창고를 이야기하죠. 유류 저장 탱크. 자, 특례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사. 그러면 일정한 요건 중에 대표적인 게 우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겠죠. 자, 등기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이죠.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기 능력이 없다. 공유수면화의 토지, 공유수면은 결론적으로 바다죠. 그러면 공유수면화의 토지, 교량, 터널, 토굴은 땅굴이 되겠죠. 가건물, 정착성이 없죠.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지붕이 없는 양어장, 대표적으로 옥외 풀장 등기 능력이 없다. 자, 방조제의 부대시설, 부대는 안 됩니다. 방조제 자체는 등기가 되지만 방조제의 부대시설, 부대라는 것은 떼었다 붙였다, 정착성이 없죠. 자, 공작물 시설로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이거는 건물의 형태에 맞지 않죠.
관광용 수상 호텔의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량 철골조건 조립. 조립이라는 것은 어때요? 요거는 정착성이 없죠. 자,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 캐노피는 뭐가 없어요? 주벽이 없죠. 그래서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 그래서 등기상의 물건과 관련돼서 요거 딱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물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 대해서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힘이라는 것은 물건이고 이익이라는 것은 채권을 나타내죠. 그럼 권리란 대표적으로 물건과 채권에서, 그러면 등기할상의 권리와 관련돼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줄쳐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동산질권에 대해서는 어떻다? 동산질권은 요거는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산질권은 안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채권, 담보권, 이거 형광펜 쳐놓고요. 부동산 임차권, 판매권, 채권적 청구권. 선생님, 채권적 청구권은 뭐가 됩니까? 바로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있죠. 괄호 열고 가등기라고 써놔요. 자, 등기 청구권은 물청가,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채권적 청구권도 대표적으로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물권적 청구권.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적어둘 거는, 자, 주의 토지 통행권 하나 적어놔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 등기 능력이 없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자, 분묘기지권 안 되죠. 자, 구분 임차권.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 딱 정리해서 마무리해 놔야 됩니다. 자, 252페이지. 자,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에 대한 가보. 자, 요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표 5개죠. 워낙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봐야죠.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일부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전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용익권능들, 용익권능과 자, 이런 것들, 처분 권능 있는 것들, 처분 권능. 자,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자, 부동산 일부의 영유권은 설정할 수 있죠. 전부도 설정할 수 있어요. 권리 일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분으로서, 자, 지분의 사용수익, 영유권을 설정하면 바로 처분 권능이 발생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전부 가능하고요. 자,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일부는 안 돼요. 부동산 전부 가능하고요. 권리 일부 가능하고, 권리 전부 가능합니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함으로써 부동산 일부는 안 돼요. 부동산 전부 되고요. 권리 일부 안 되고 권리 전부만 가능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딱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 포인트가 되죠. 자, 권리 일부는 곧 뭐다? 지분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영유물건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는 안 된다. 그러면 영유권에는 지분이 없다. 이렇게 잡아줘도 돼요. 자, 이전과 저당권 설정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대표적으로 이것들은 처분 권능이 발생하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X,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머릿속에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에 한 등기. 자, 근데 우리가 출발점은 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전부 요 4가지 방법에서 스타트를 끊어 놓으세요. 그래야 252페이지 3번 그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기상인 권리변동 나와 있네요. 등기상인 권리변동. 자, 권리변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건 두 가지는, 세 가지 측면은 우리가 봐야죠. 등기상인 권리변동.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바로 186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87조가 있어요. 자, 186조는 뭐예요?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으로서 등기해야 되겠네요.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 187조에 대한 유일한 A조항이 있어. 그게 바로 점유 취득시효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자, 점유 취득시효는 유독 187조에 딱 하나 A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되고요. 점유 그러면 요거는 소급표,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자, 점유 취득시효는 대표적으로 민법 245조 1항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186조와 절저의 기준은 뭐냐?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물건 변동. 그래서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 186조. 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현관편 딱 정하고요. 245조 1항은 187조의 유일한 A조항이 있다. 그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이번에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물건 변동. 상속, 그래서 상속. 상속은 아버지 사망시, 그래서 포괄적 유정, 합병 조심하고요. 자, 포괄 유정은 돼서 187조고, 그러면 특정적 유정은 186조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요. 수용. 자, 판결은 형성 판결만은 의미한다. 형성 판결만 줄쳐놓고, 거기에 대표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나 딱 써놔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습니다. 자, 경매, 그래서 공경매죠. 자,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으로서 신축 건물, 공유 수면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멸실의 물건의 소멸, 법정지상권의 취득입니다. 그러면 187조로 빠지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요렇게.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그래서 부정성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은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물건의 복귀, 우리 물건적 효과서를 제함으로써 민법 548조에 관련된 거죠. 그거는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된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거기 하나 밑에다 더 추가한다면 대표적으로 혼동 하나 써놔요. 자, 혼동도 대표적으로 뭘로 가죠? 187조로 간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적어 두시고요. 아마 우리 186조는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으로 등기하라.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의미가 되네요. 자, 그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 요거는 하나 적어 놓자고요. 바로 대항요건주의 등기 한번 써놓아보자고요. 자, 대항요건주의 등기. 대항요건주의 등기는 등기함으로써 우리 등기 효력은 대표적으로 대항력으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항요건주의 등기와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5개를 딱 한번 대표적으로 써놔요. 자, 한매권.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대항력이고요. 임차권도 채권으로 채권이 등기되면 물건화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탁 등기라는 게 있고요. 신탁 등기. 자, 그러면 대항요건주에 대해서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고, 하나 더 한다면, 채권 담보권. 자, 한매권 그러면 자, 한매권, 임차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5개. 따라서 전형적으로 5개를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임의적 기록상은 우리 강론 파트에서 독자적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확인해 놓고 계셔야 돼요. 자,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제4절 등기 유효 요건이 있네. 자, 등기 유효 요건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크게 형식적 유효건과 실체적 유효건. 형식이라는 것은 절차고 실질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유효건과 실체적 유효건의 합치를 가져와야 돼. 그러면 형식적 요건 나왔죠. 절차. 자, 바로 1번에 등기가 존재할 것. 등기가 존재할 것.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전송 요건은 아니므로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와 새로운 등기 기록이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자, 불법 말소된 경우 그 등기가 표상하면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는 전송 요건주의가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적법 절차 위반, 각하사유한 등기 효력. 자, 절차 위반은 29조 1호가 되죠. 자, 절차 위반한 등기를 하더라도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 판례이다. 그래서 자, 절차 위반은 그러면 간할 위반과 우리가 절대적으로 29조 1호 간할 위반,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호와 2호는 절대 무효가 되죠. 당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절차 위반한 등기를 할지라도 거기에다 줄 딱 쳐놔요.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 그 등기는 유효. 대리권 없는 자의 등기 신청이라든지 2조 첨부 서류의 이주한 등기 신청이라든지 그럼 대리권 없는 자의 등기가 신청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29조 4호로 각하해야 돼. 4호로 각하하지. 4호로 각하해야 되는데 자,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자, 2조 첨부는 29조 2호, 9호라고 써놔요.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지난 걸 제출해서 등기가 이미 돼버렸어요. 그때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만 자, 간할 위반 29조 1호. 자, 등기사항이 아닌 등기는 바로 2호입니다. 자, 당연 무효이며 직권 말소이며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29조와 관련돼서 29조 자, 29조는 뭐예요? 바로 각하사유가 돼요. 자, 각하사유로서 11개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29조 1호, 1호는 대표적인 간할 위반이 돼요. 자, 2호와 관련돼서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위. 자, 11호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그러면 항상 각하사유와 관련돼서는 1호와 2호 한 세트, 3호부터 11호 한 세트를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됩니다. 1호는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영어는 언제나 당연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당연 무효다. 자,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시켜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다. 그래서 29년은 그러면 1호하고 2호 한 세트, 3호부터 11호 한 세트를 나눠서 구분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중등기, 즉 중복등기네. 자, 표제부입니다. 자, 표제부 이중등기. 부동산의 실제 사항과 일치하는 보존등기만 유효하다.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바로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 실제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거기와 관련돼서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실체법설에 따르고 있다. 그래서 실체법설 이렇게 써놔요. 표제부는 실체법설. 자, 각고의 이중등기, 보존등기 명인이 동일인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 후등기는 무효죠. 자, 보존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 옆에다 묶어서 우리 바로 자, 소유권 각고의 중복등기, 그거는 바로 절차법설에 따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절차법설이라고 써놔요.
절차법설에 따른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중복등기 정리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중복등기 대상으로서 그러면 토지, 거기 행강 괜찮아요.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만 규정됩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자, 중복등기 정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특히 가로 1번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요. 중복등기는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요 가로 1번에 대해서 2번의 가로 1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 방법과 관련돼서 거기 등기안에 직권회원 정리가 있네요. 소유권의 등기 명령이 동일한 경우에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 후등기 기록을 표시한다. 그러나 후등기 기록에 소유권 A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 전등기 기록에 그에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 전등기를 표시한다. 이 말은 딸린 식구가 있을 때 간단하게 직권말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딸린 식구가 있으면 후등기가 유효할 수 있다. 이 말하고 같죠. 그러면 중복등기가 아닐 것. 그러면 표제부에 대해서는 표제부는 실체법설이고 갖고 얼굴은 무슨 법설? 절차법설에 따르고 있다. 그러면 등기가 존재해야 되고 적법 절차에 위반하지 않은 등기 허락이어야 되고 이중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표제부는 실체법설, 갖고 얼굴은 절차법설에 따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실제적, 실체적 요건. 자, 거기에 대해서 완화해 주고 있는 게 있죠. 자, 첫 번째, 권리의 변동 가정 태형에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별표 3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판례가 완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은닉행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무효 등기 유형이라는 게 있죠. 자, 중간 생략 등기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가 이미 된 경우 요거 한번 봐야죠. 등기가 이미 됐다. 그럼 등기는 유효하다. 유효입니다. 자, 걸리면 처벌은 가능하죠. 단 처벌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벌은 가능. 자, 등기를 청구한 경우입니다. 자, 등기를 청구했어요. 그러면 등기 한도를 청구한 경우는 뭡니까? 원칙적으로 무효. 왜 무효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무효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무효가 돼요. 그러면 A적으로 사법상 합의는 어떠냐? 그러면 사법상 합의에 대해서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법상 합의를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A가 B한테 팔고요. B한테 팔고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 C는 이거는 다이렉트로 직접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등기의 처리 방법이 이거는 직접 청구입니다. 자, 이거는 A가 B한테 이렇게 팔고 그러면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없어요. 그러면 A하고 C는 계약 당사자 아니죠. B 걸 대의 행사해줘야 돼. 그래서 대의 청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단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적으로 무효가 돼요. 무효. 이때는 단속 규정,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27회 때 민법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중간 생략 등기는 독자적 문제 요 자체로 따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등기법도 중간 생략 등기가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매년 지문으로는 출제가 돼요. 근데 지문으로 출제된데 언제든지 또 독자적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효성.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약집을 정리할 때 유효성. 합의가 없더라도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도 무효가 아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 가로 열고 효력 규정이라고 써놔요. 자, 등기 청구권의 행사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주인에게 직접 동의함이 자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없을 때 동그라미. 그때는 대행사해야 되겠죠. 대의. 자, 중간 청약 등기와 관련돼서 기본 체계입니다. 자, 요약심은 최소의 내용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그거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 모두 생략 등기.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 매매에서 보존 등기를 최종 양수인이 등기할 때 그때는 유효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줄잖아요. 3번의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 정여를 매매로 한 거 대표적으로 수없이 했어요. 무슨 행위죠? 은닉행위가 되네요. 자, 정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자, 법리행위가 무효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물건을 복귀함으로써 말소 등기하지 않고 다시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자, 그러면 이때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실제와 다른 등기에 대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정여를 매매로 한 거 무슨 행위가 되죠? 바로 대표적인 이런 의미가 되죠. 은닉행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의 무효등기요. 무효등기형은 크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나눠야죠. 자, 표제부 등기는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죠. 단,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죠. 자, 권리의 등기 이용하기 전 이해관계인은 제3자가 없는 한 이러한 등기 이용도 유효하다고 본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요. 다만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 이용은 불가하다라는 거. 즉 표제부 등기는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등기 요건에서 대표적으로 실체관계. 자,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우리 판례가 대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것. 대표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은닉행위, 무효등기 이용. 요거 4개에 대해서는 꼭 우리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등기 효력은 등기 유효금보다 출제 경향은 떨어져요. 그래도 이 두 가지가 꼭 합쳐서 한 개의 지문이 나오든지 한 문제가 나오든지 분리가 되든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등기 유효금과 등기 효력은 그럼 결론은 나온다는 소리죠.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 효력 대표적으로 물권적 효력은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져. 전국 등기, 즉 예비 등기는 가등기죠. 이때 등기 효력은 무슨 등기 효력을 나타내느냐? 대표적으로 자, 전국 등기 효력이죠. 전국 등기 효력은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효력이다? 자, 본등기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전국 등기, 본등기. 자, 첫 번째. 자, 권리 변동적 효력. 자, 권리 변동적 효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 줘야죠. 자, 권리 변동적 효력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 바로 등기 효력 발생 시기가 되죠.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이제 접수할 때. 아주 이제 완전히 머리 긴 것 같아요. 그러면 접수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접수 시기는 뭐예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가 되고요. 자, 등기 완료 시기는 뭐 할 때다? 교합한 때. 이렇게 한번 잡아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접수할 때 우리가 줄쳐놔야 되고. 자, 대항적 효력 조금 전에 했죠. 임차권. 자, 판매권, 신탁 등기. 대표적으로 거기 더 추가한다면, 그게 추가한다면 뭐가 있어요? 바로 자,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네. 대표적으로 또 하나 든다면 채권, 담보권. 얘네들은 등기함으로써 켜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자, 등기 효력 중에서 거진 중요한 것은 바로 추정력이죠. 자, 추정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정력과 관련돼서 추정력 정리하되. 추정력은 사실상 추정이 아니라 거기 가로 안에 법률상 추정이 됩니다.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명분 규정이 없죠. 어디에서 맡겨지죠?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한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 추정받으면 추정받으면 우열을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입증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부등기라는 게 있네. 표제부등기 사실이죠. 표제부등기는 추정할 수 없다. 자, 대표적으로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실체 관계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추정력의 줄기세포는 요거죠. 그래서 요거 실체 관계도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그럼 이때 등기 추정력은 바로 부동산에 대한 추정력을 나타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주의입니다. 주의사항, 주의. 자, 점유의 추정력은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요거는 부동산에 대한 추정력이. 그러면 254페이지 추정력 그력 법률상 추정. 자, 등기에 대한 실제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효과. 자, 등기와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그래서 입증 책임에 전한 문제가 발생하여. 자, 니은의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무과실로 추정되고 추정. 전이라도 등기 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3번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권리의 적법 추정. 이게 대표적인 실체 관계죠.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저당권이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상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도 추정된다. 그러면 담보물건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이 남아있다고 추정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권리의 적법 추정, 바로 실체 관계라는 거예요. 자, 니은의 등기의 절차 동그라미. 자, 우리 등기의 전제 요건은 자, 충족도 청정되면 바로 등기 적법 추정을 받죠. 절차 관계도 추정력이 된다.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적법 추정. 절차 관계도 추정된다. 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부동산 표시적 표제부, 가등기, 사망자 명의 등기, 허무의 명의 등기는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추정력이 인정되는 인적 범위, 바로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럼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진다라는 거.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냐, 소유권 보전이냐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6번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은 즉 동산의 추정력을 이야기하죠. 배제된다. 자,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엔 등기는 보증서, 확인서가 흥의 등기, 이전했던 끝까지 입증해야 추정력이 깨진다.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이루어진 등기는 강한 추정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특별조치법이 됩니다. 자,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게 있죠. 후등기 저지력은 대표적으로 자, 형식적 확정력을 나타내요. 자, 대표적으로 이중 전세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중 전세권 X.
대표적으로 이중지상권 X죠. 안 됩니다. 이중지상권. 이게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점유적 혈액이 있죠. 자, 그러면 4번의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등기 유역, 무효를 막론하고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막론 혈액, 후등기 저지력. 자, 5번의 점유적 혈액. 점유적 혈액은 우리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된 거죠. 자, 등기 10년, 자주,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해야 돼. 그러면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점유적 혈액이 발생하죠. 자, 취득시효에서 등기와 10년간의 점유의 가름 동그라미, 가름을 한자로 원치면 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그래서 점유적 혈액이 발생한다. 자, 순위 확정적 혈액과 관련돼서 같은 구, 또 까먹었네.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자, 대지권 등기 건물이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죠.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때는 접수번호에 따르죠. 그래서 대접 이렇게 한번 잡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위 확정적 혈액.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둔다면 우리 등기에 대해서 등기의 공신력을 불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공신력 불인정 대표적으로 자, 공신력 등기의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하게 됩니다. 절대적 불인정 이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불인정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5번의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자, 1번의 수기 권리의 등기는 등기 순서에 따르고 출처나오죠.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에 따른다. 자,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2, 3, 4에 대해서는 다 알죠. 그때 특히 5번에 대해서 대지권 등기현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상란의 현 등기의 승리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접, 그래서 대지권 나왔다 접수번호.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유효권,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력, 후등기 저지력, 대표적으로 점유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등기 공신력 인정, 불인정된다라는 거, 이거는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등기법 이제 둘째 시간이죠. 특히 이제 등기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것들 많이 배웠어요. 등기할 사항,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등기 유효권, 등기 효력. 여기에서 아주 막강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여기에서 우리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두고 자주 들어서 자꾸 감각적으로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동산 등기법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등기법과 관련돼서 자, 등기법 서론 부분에서 등기 종류 반드시 머릿속에 달달달 숙지해야 되고요. 자, 조금 전에 배웠던 등기 유효권이라든지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등기 효력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오늘 등기법과 관련돼서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 짧은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를 많이 봤어요. 계속 우리 보고 자꾸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 하여튼 우리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하여튼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